어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죠. 이준석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대중의 검증을 받아왔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나 본인 선거에서나 자기가 성과를 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검증 또 준비 예. 과정 충실하게 거치겠다. 그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막 오만 네.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왜 하면 안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사퇴하게 됐을까? 한덕수와 함께 소통력 행세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 마치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쫓겨난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속한 탄핵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들으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이분들은 신속한 재판도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 최근에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고 홍달도 잘 안 받고 네.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은 이거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에게 뭐 국민의힘과의 뭐 협력이나 단일화를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갈 길을 잘 갈 겁니다. 오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천하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이 소식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요. 탄핵 찬성에 대해선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만두신 분 메시지를 너무 또 박하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거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사퇴하게 됐을까를 사실 곰곰하게 따져보면 네. 단순히 탄핵 찬성을 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신속한 탄핵을 밀어붙였고 네. 굉장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쭉 유지했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꽤 이미지도 괜찮았을 것이고 네. 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잖아요. 예. 지지율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제 국민의힘 최고의 대선 주자다라고 했다면은 네.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면 쫓겨나게 됐을까? 네. 근본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거거든요. 네. 결정적인 장면은 한덕수 총리랑 둘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한덕수와 함께 소통력 행세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라고 했던 그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정말 사심 없이 헌법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한동훈도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이미지도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본인 자리를 못 지켰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쉽지 않죠. 한동훈 대표 뭐 국민의힘 안에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네. 사실은 그때 한덕수 총리와 그랬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반성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진솔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거 없이 마치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쫓겨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라이벌이다라는 구도를 끝까지 이제 얘기하고 가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예. 뭐 이야기 자체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이준석 의원도 최근에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당연히 내용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먼저냐 이 시간 싸움이란 말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그리고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 네. 특히 신속한 탄핵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들으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신속한 재판도 내로남불이구나. 이재명 대표 최근에 그 특히 공직선거법 항소심 최대한 끝나고 예.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달도 잘 안 받고 예. 이거 뭐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은 이거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 못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다가 선임계 안 내고 있겠습니까? 이건 뭐 이재명 대표야 뭐 내로남불하는 게 하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너무 티나게 내로남불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큰 문제이고 부정의인 건 맞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맞서 싸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본인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마치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본인들의 모든 잘못된 행위가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네. 거의 뭐 소통령이 아니라 이미 중통령 정도 된 것처럼 막 네. 뭐 이미 뭐 다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저 이런 거는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고 네. 결국 윤석열이 이제 제거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제거 표현이 좀 그렇지 어쨌든 탄핵되고 나면 네. 결국 국민들께서는 그래 윤석열도 문제지만 일단 제거가 됐고 네. 이재명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재명도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이지 않냐. 나아가서 네. 이재명이 나쁜 짓 할 때는 그러면은 뭐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한 180석이 넘는 예. 그 수많은 국회의 다수 세력이 제대로 견제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고 극단적으로 뭐 계엄을 안 하겠지만 뭘 하더라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없는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의 등장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소름 끼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준석 의원도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에 대해서 한준호 민주당 그 최고위원이 갑자기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서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이라고 그런 권력 노름이라 하라고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런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고요. 이에 이준석 의원도 한준호 최고한테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 외에 이 대표한테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받아쳤는데요. 둘 사이에 네. 왜 갑자기 이런 격론이 있게 된 걸까요? 우선 이제 이준석 의원은 어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죠. 그죠.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막판까지 그냥 약간 할지 말지 약간 네. 간보다가 그냥 짜잔하고 나타나서 검증할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어영부영 막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꿈꾸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대중의 검증을 받아왔고 또 전국 단위 선거에서나 본인 선거에서나 자기가 성과를 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나는 국민들의 검증 또 준비 예. 과정 충실하게 거치겠다. 그게 오히려 정도 아니냐라고 네. 가는 것이고 한준호 의원 뭐 이재명 대표 이런 쪽에서는 저는 이거 약간 이것도 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거의 사실상 지금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 막 행세하면서 막 네. 국정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고 이미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준비하는 기구들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그때 조기 대선 네, 플랜? 무슨 뭐 네. 조기 대선 플랜 뭐 무슨 뭐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막 오만 네. 것들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러면 네. 지금 조기 대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상 저도 탄핵소추위원이 됐습니다만은 네. 탄핵소추위원이나 또 탄핵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의원들은 그것도 충실히 하겠지만 네. 또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대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이재명 대표도 하고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또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또 대선 협력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는 되게 좋은 메시지 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제 저는 한동훈 대표 메시지 굉장히 박하게 하면서 좀 세게 공격하고 그랬는데 네.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좀 감싸고 또 본인도 어쩌면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는 그런 네. 데자뷰 같은 그 장면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도 좀 잘하고 앞으로도 자주 보자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이것이 꼭 대선에서의 협력이나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떠나시는 분에 대한 뭐 덕담 수준의 얘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어제 그 4+4 정치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원내 4개 정당의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가 모여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이 여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막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협의체 같은 거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네.
걸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러 정당들이 들어가는 거국적인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네. 여당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 할 수 있고요. 예.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200석이 필요한 뭐 탄핵이라든지 거부권 무력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막 동지인 것처럼 뭐 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가 사실 또 의미 있는 협의를 할 때는 그냥 우리랑 뭐 국민의힘이랑 네. 교섭단체끼리만 할게 이렇게 가거든요. 예. 저는 그것보다는 네. 특히 이거는 이번에 그 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정당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 차원의 전체적인 협의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의장님이 직접 참여하시기 어렵다면은 국회에 이제 대부분의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네. 이 협의체를 끌고 가는 것도 예. 저는 최대한 거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라서 뭐 괜찮지 않나 그런 네. 취지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의 독주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 이제 대통령처럼 행동하냐 이런 오만 프레임에 걸릴까봐 이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여야 뭐 전국 협의체라든지 안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혹시 그런 민주당의 그 독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더 독주하게 되지 않을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평행선만 달리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많은 의석과 또 최근에 이런 탄핵 사태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기식의 네. 협의체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어쨌든 조금 중재자 내지는 어떤 이런 그 논의를 그래도 조금 같이 해나갈 네.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네.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보다도 저희 개혁신당이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봤을 때나 실제 태도를 가지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래서 두 주체가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네. 싸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중재자처럼 조금 더 네.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는 일단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가 어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야당 주도로 이게 국회를 통과한 그 6개 법안이 있잖아요. 뭐 국회 증언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안곡법 등 그 농업사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떻게 할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네. 권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는 좀 온건하신 분이니까 아마 야당과 먼저 협의를 하려고 하겠죠. 네. 협의를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태도가 사실은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뭐 어쨌든 예.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협의가 만약에 끝까지 되지 않고 네. 민주당이 국회에 통과된 안을 계속 고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농림부를 포함한 유관부서에서 예.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농업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저도 뭐 아주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고건 권한대행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두 두 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전례가 사실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추가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한다? 저는 그거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도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중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럴 네. 때 수사기관들이 막 서로 달려들 때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신병을 확보한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신병 확보한 네, 쪽이 그럴 것 당연히 주도적으로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은 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다른 수사기관보다는 그래도 검찰을 좀 더 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뭐 굳이 어느 한 곳에 출석을 만약에 자발적으로 한다면 네. 검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추측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결국은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쪽에서 네.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생각합니다. 어제가 두 번째 출석 요구였는데 네. 어제는 이제 송달 자체가 사실 안 됐고 첫 번째 요구 때는 아직 대통령에게 그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도 이제 변호사신 만큼 네. 어떻게 보면 변호인의 방어권 같은 경우에 이 수사가 네. 첫 번째 출석 이후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긴급 체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신병 확보라든지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또 많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조만간 뭐 체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사실 우리 군에 뭐 어마어마한 지휘관들이 지금 다 구속된 네. 상태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만 구속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조속한 신병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그걸 위해서 저는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호처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실제 영장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가 네. 관건일 텐데 이 정도 사안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경호처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전국에서 앞으로 개혁신당은 어떻게 갈 것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저희 갈 길을 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에게 뭐 국민의힘과의 뭐 협력이나 단일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 동탄에서 이준석 의원이 선거를 치를 때 그때도 저한테 오만 사람들이 연락 와가지고 단일화 안 하냐 난리쳤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만의 길을 담대하게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나 그 이후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당이 어떻게 하는지보다도 네. 저희가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